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너무나도 좀 이제 디테일하게 그 영상 하나만으로 그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대중적인 포지션으로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올해만큼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뭐 숏을 들어가는 것도 뭐 그건 개인 선택이겠지만, 70%는 달러 아니면 USDT 아니면 USDC 이 정도 이제 현금화를 하고, 30%는 자유롭게 단타식으로 이렇게 노는 것들은 정말 부담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봤을 때 3월부터 만약에 알트코인들을 계속 희망을 가지고 존버를 했더라면 이런 것들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담 없이 그러면 30%로 가지고 놀다가 그게 뭐 손실이 날지언정 그래도 원래 그냥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놓친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물렸을 때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이게 좀 이제 뽀모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뽀모라는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려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뽀모 같은 것들도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피하고 나서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이제 대응하면서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도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도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존버를 하기에는 좀 이제 그런 힘든 장이에요. 3월에 고점들에 대비했을 때 이제 존버를 해서 만약에 구출을 해줄까를 물어본다면, 어, 최소한 2, 3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2, 3년 뒤에도 살아남으려면 일단 상장 폐지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겁니다. 올해 코인 시장은 정말 좀 달랐어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2만 달러, 15,000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들을 못 해보셨으니까 위험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큰 이제 한 번의 폭락이 오는 장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하락을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장들만 경험을 해봤지, 한 번에 폭락하는 장들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나 한 두 번 정도가 있는데, 아마 코인 시장 참여하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두 번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둘 다 경험을 해봤고, 두 번째일 때는 돈을 좀 벌었어요. 코로나 빔. 그리고 상승할 때부터 이 사이에 비트코인 개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때. 저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저는 이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 빔이라는 거 자체 이름이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예상을 못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걸 예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같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포지션을 좀 많이 잡았는데, 그냥 그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존버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좀 물량을 좀 덜어낸 것도 있었어요.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갈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역사책에 실릴만한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최단 기간에 마이너스 80%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롱 포지션들은 다 죽었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이 롱 포지션이 죽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미만 죽은 게 아니고, 실제로 자산 운용사들도 싹 다 청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패를 했던, 이제 경험하고서 대응을 못했던 공매도도 있어요. 그 폭락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의 이제 창시자다, 이제 초창기에 채굴 했던 10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비트코인 SV를 만든 사람이죠. 이때는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는 이 레버리지 마진 거래에 대한 좀 이제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선물을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이때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월부터 그 2017년 그 불장 처음 오고서 하락했을 때부터 선물을 했으면 이것들도 이제 경각심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저점이 점점 좀 낮아지면서 무한 이제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 패턴들이 좀 반복되다가 한 번에 깨버렸던 패턴이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경각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했던 지점만 해도 결국에는 이 지지선은 6,000달러를 계속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물을 처음 하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좀 정고점에 그 버트코인이랑 해가지고 한 10억치 정도를 다 물렸어요. 10억치. 근데 그게 존버하다 보니까 존버가 그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근데 계속 존버하다가 두세 달 정도 뭐 중간에 뭐 일본 여행도 가고 막 그냥 그 시간을 좀 잊어보려고 두세 달도 굉장히 좀 길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10억 찍혔다가 9억 되고 5억 되고 막 3억 되고 5억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반등 한 번 시원하게 왔을 때 한 9억 정도까지 됐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좀 빨리 털걸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까이니까 계속해서 까이고 하니까 이게 막 멘탈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서 좀 잊어보려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냥 일상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3월에는 그냥 완전히 이제 그냥 포기를 선언을 했죠. 아, 이건 아닌구나.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비트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들이 나오기도 했고 예를 들어 보따리 같이 막 그때는 보따리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였지? 그 바이트 코인부터 해가지고 바이낸스 딱 처음 이제 초창기 때 보따리 같은 거 해가지고 프리미엄 차이가 나가지고 그 다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그 거래소로 보내면은 좀 차익 거래도 하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제가 샀던 뭐 블로틱스랑 이제 버트코인만 안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게 비트랑 이더가 반등한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죽은 애들은 그냥 걔네는 죽은 대로 그냥 노는 거고 올라가는 애들은 정말 힘이 탄력이 있으면은 가는 반등에 맞춰가지고 그 흔히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같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선언을 하고서 손절을 하고 시작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 맞은 거를 처음 시작을 한 게. 근데 이때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하락하는 텀에 제가 선물 거래를 했다라면 물론 청산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하락을 이 순간적으로 경험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이때 공매도를 잡기는 했는데 이때 스위칭을 했어요. 이때. 왜냐면 너무나도 좀 당연하게 6,000달러만 잠깐 이제 깨주고서 좀 이제 반등하면서 말아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왜냐면 크레이그 라이트와 이런 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덤핑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그때 당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조만장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숫두만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그걸 딱 느꼈어요. 이게 경험에서 제가 딱 풀어드리는 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뭘 느꼈냐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몇천 개를 공매도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질 때 이 바닥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공매도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익절을 한 거죠. 공매도를 정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뭐 몇 억치 물량이 아니고 몇백억치가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등 지점에 바닥에서 이 하락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몇백억에서 몇천억 원어치의 이제 매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세력들이 여기서 더 던져가지고 떨구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가 더 청산시켜서 떨구기에는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3,000달러 그 미만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번에 몇천 개의 물량들이 익절 포지션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력 포지션들이죠. 그때 시장을 움직이는 약간 좀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딱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느꼈죠. 아, 이게 어
시장이 완전히 차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자본의 힘으로 이 차트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갑자기 뭐 이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이 하락을 저는 이때는 그래서 대응을 못했어요. 이때 하락을 대응을 못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만우절빔 때도 이때도 이 전까지 그래서 박스권일 때 좀 회복들 하다가 만우절빔 때도 공매도 하다가 이때도 한 10억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사이클 왔을 때 좀 복구를 더 이제 크게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크립토의 차트상으로만 보면 3번이 있네요. 3번. 제가 경험했던 게 2번이고 최단 기간에 크게 폭락을 했던 적이 딱 3번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때 경험을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그냥 업비트 차트 보면서 한 번씩 그냥 하루에 한 30분에 한 번씩 그 차트 보면서 이렇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강제로 존버되어 있으니까 조금 변동되는 것도 계속 그냥 존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어플 켜보면서 계속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상으로는 이렇게는 아는데, 순간적인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 과거 차트만 보고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2가지는 다 기억을 합니다. 이때 제가 청산을 당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이때는 수익을 좀 많이 냈으니까 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가지 특징이 뭐냐면 최단 기간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던 이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뭐 추가적으로 근데 살펴보면 지금까지 최단 기간의 하락을 경험을 한 번도 안 시켜줬던 것 같아요. 최단 기간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21년도에 한 번 정도는 있기는 해요. 이 정도 이것 정도 돼도 이제 알트코인도 완전 다 박살나는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이제 쌍고점으로 해가지고 말아 올릴 생각이었던 거죠. 하반기 이제 불장까지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 적이 없고요. 일단 계단식으로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계단식으로. 결국에는 1년짜리를 총 이제 합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70% 80%가 하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 사이클이 그랬죠. 이때가. 근데 단 한 번도 단기간에 예를 들어 한두 달 만에 50% 이상이 떨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올해만큼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만약에 이 기간들을 피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때 대선 되기 전에 큰 폭락 없이 그냥 박스권, 길게 보면 박스권을 유지를 하는 건데, 저는 왜 이제 느낌이 한 번도 이제 최단 기간의 하락들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를 했던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시장을 뒤늦게 참여했던 분들이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단 기간에 하락했던 것들을 한 번도 경험들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으로 1년짜리로 봤을 때 하락을 했던 적은 있는데, 이게 속도감이나 자체가 오히려 이때보다도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알트코인들은 더 빨랐어요. 오히려 이때 저점보다 더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패턴이 너무 새롭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3월 달부터는 너무 이거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소신껏 계속 외쳐왔던 것 같아요. 이 알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김씨 프리미엄도 안 꼈고, 특히나 좀 이상한 패턴은 오히려 불장 때 누사이퍼나 이런 것들로 페이코인 같은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좀 유동성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적었던 10월 달에 오히려 이때 가스코인, 룸네트워크, 하이파이, 뭐 사이버 막 이런 애들이 시장에 참여자들 적었을 때 펌프앤 덤프 같은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선물전 상장되면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였으면은 불장 때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3월 달에는 오히려 그래서 민코인들이 좀 이제 민코인들 위주로 빠르게 움직이긴 했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 테마 자체에서도 민코인, 제가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던 민코인 사이클의 시작이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메인 알트거리들의 먹을거리들이 이제 좀 사라지니까 마지막 테마인 민코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딱 뜬 거다, 이런 해석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의 현 시점,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는 2024년 9월 3일이에요. 저는 지금의 상황을 좀 경고를 하고 싶어요.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속도감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ETF까지 왔는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걸 어떻게 15,000달러, 20,000달러까지 떨어뜨리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라면 기관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매도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중들이요, 예를 들어 10조로 굴리면요 한 1000억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 미만. 그러니까 별로 타격이 없고, 근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물 ETF를 구매를 했을 때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무리하게 구매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내 담보로 잡았던 그 주식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그런 것들도 같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강제로 그것들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이, 진짜 주력 포지션들 기관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한다면 ETF를 통해서 물량들이 1% 미만이고요. 그리고 이 물량들 1% 미만짜리를 앞으로 10년 동안 존버를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락이 되고 나서 뭐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회복이 되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ETF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ETF 물량들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제도권화가 됐기 때문에 물량들을 그냥 기관들이 샀던 것들을 그대로 팔아버리면요, 시장에서 코인베이스에서 그냥 매도 버튼 눌러야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막을 수가 없고, 이게 불법도 아니고 시장 교란도 아니에요. 아마 가장 실패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이미 기존에 사들였던 것들을 오히려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달러만 가지고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 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6만 개에서 한 25만 개 정도밖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물량들도 정말 많고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개미들은요 이미 알트코인들에 물려서 물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반감기 사이클을 믿게 만들었고, 불장에 대한 이제 21년도의 기억들로 또다시 이제 물리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학습을 시켰어요. 물려도 결국에는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급 되는 코인들이 정고점을 뚫는 이 비트코인 같은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사놨던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한 이제 21년도 고점의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줬어요. 이거는 사실 바보라서 물린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3월 달부터 너무 좀 이상하다. 비트코인을 오히려 파킹시키고 알트코인들을 셀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 그냥. 그러면 이제 ETF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개미들은 물려있는데 이제 타겟이 뭐냐면요, 이제 ETF도 ETF고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했던 기관들이 반대로 청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산되면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 청산돼서 아주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물량들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것들을 또 흡수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이 터지는 것처럼 그 세력들 싸움에서 개미들만 이제 등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올리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구간대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그걸 청산시키는 포지션보다는 개미들은 어쨌든 롱 포지션에 무조건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거래소에서 업비트나 빗성 같은 거래소를 사용을 한다면 쇼 포지션 자체가 없잖아요. 현물밖에 없잖아요. 현물을 매수하는 걸 왜 매수를 할까요?
가격 떨어지는 거 바라고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수를 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을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중립의 입장이 뭐냐면 현금화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공매도는 아니겠지만 중립의 입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지금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세력들이 이 포지션들을 현물 포지션에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물량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을 거예요. 올린다면. 그만큼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를 올리는 게 낫냐? 변동성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폭락을 시켜서 여기에서 50%이 정도가 50%예요. 이게 돈이 덜 싸게 먹힐지를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를 만약에 잡아놓고 모아놨다라고 한다면 풋옵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것 때문에 큰 폭락 이후에 반등하는 이 50% 반등들이 이제 세력들한테 더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50%를 올리는 돈을 그 비용보다도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사실 예측이라는 것 자체는 좀 힘들긴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크립토에서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좀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미리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하고서 시장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크립토가 망하길 바라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도 10 몇 프로까지밖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들이 유지가 됐을 때 하락하는 속도가 빨랐던 게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일 때 고평가된 알트코인들이 그 바이낸스에 현물과 선물에 상장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뒤늦게 좀 밝혀지고 있죠. 뒤늦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총 막 1조에 상장해가지고 2천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은 뭐 크립토의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세력들이 충분히 만들어내줄 수도 있겠는데 그 유동성을 만들어내줬을 때 물량들을 예를 들어 세력들이 그 큰형님들이 그 차익 실현을 할 때 유동성을 받아줄 만한 그런 시장의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물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현상도 마찬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심 자체도 굉장히 일상에 쪼여오는 그 인플레이션과 뭐 기름값과 전기세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가 일반적으로 투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경제 위기 같은 그런 것들도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씩 기업들도 막 이제 갑자기 도산들이 되면서 내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그것들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투자 자산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든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세력들이 가격들을 올렸을 때 큰형님들이 그 물량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하락하는 쪽으로 해서 그 시장 방향을 좀 이끌어 갈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너무나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하락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 이제 뭐 비아냥거리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폭락을 바라는 비관론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는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너만 이제 알트코인들이랑 이렇게 다 사놨으니까 개미들 털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제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뭐 개미 턴다고 해가지고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굳이 왜?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걸 안 하더라도 불장불장 외치는 그런 채널들이나 그런 이제 커뮤니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알아서 이제 그 반대 포지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러 개미들을 털어내고서 뭐 나 혼자만 먹기 위해서 전혀 그게 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패밀리 분들을 걱정하고 일단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ETF가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지 않았으면
민코인 슈퍼사이클 이더리움 계열이 저는 이번 여름에서 가을에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승인이 됐으면 이제 ETF 승인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그레이스케일 물량들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만 200만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재고들을 정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레버리지 썼던 청산, 강제 청산 내가지고 한번 시장을 그냥 끝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민코인 슈퍼사이클 오기 전까지 좀 시드머니를 최대한 지키고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매일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고 매일같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 엘리트 클럽이나 이제 다오 같은 거 그 클럽원들에게도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1월까지는 좀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이제 7대3 비중으로 70% 현금화 30% 놀기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튜브에서도 그렇다고 반대로 얘기한 건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7대3 비율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좀 중요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 번도 단기간에 50% 이상 폭락하는 것들을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과거랑 이제 ETF 때문에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랑 무슨 차이냐면 그레이스케일 물량들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도 들어왔고 뭐 이제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주식을 사고 팔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ETF를 통해서 시장에 있는 가격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ETF를 매도를 하게 되면요. 그레이스케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입금해 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 아니고 코인베이스로 그걸 시장에다가 매도를 해야 되고 장외 거래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ETF가 호재라고 막연하게 호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달러 자체가 유입되는 그런 창구가 뚫린 건 좋은데요. 사실 크립토의 본질 자체가 ETF가 승인됨으로써 더욱더 깨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고점에 매도하고 알트코인들 순환되는 비트코인 흡성대법 이후에 비트코인 매도하고 알트코인 순환되는 그런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이 이전의 사이클과는 다르게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가 달라진 거죠. ETF 때문에. 원래였으면 그런 것들을 차이나 머니에서 주도를 해줬었는데 비트코인 흡성대법 이후에 비트코인을 고점에 매도하고 매도한 수익금들로 알트코인들을 순환 펌핑했던 것들을 두 번 정도를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길면은 21년도가 거의 피크였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ETF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새로운 패턴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생각들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 사실상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존버를 했더라면 이미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2천만 원, 1,500만 원씩이 됐을 겁니다. 저희는 그나마 그것들을 피했다는 거에 1%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도 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큰 하락은 사실 여기서도 똑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똑같아진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마이너스 80%, 85%가 됐는데 이미 마이너스 80%에서 85% 정도 하락을 했던 가격에 들어갔는데 그 가격에서도 마이너스 50%, 60%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락업 때는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다 나오면요.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해지고 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15,000달러, 20,000달러는 사실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번도 단기간에 폭락들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경각심에 대한 그런 나사가 하나 이제 고장이 나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과정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반등 회복해주는 것들을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반복을 해줬잖아요. 크게 봤을 때 두 번인가? 세 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 근데 이제 이 패턴 학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길어지면요, 그 다음번에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월드코인은 원화 상장이 안 되나? 비서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의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 좀 긍정적인 거를 이제 0.5% 확률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무작정 그래서 숏, 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는 시장에서 100% 확실해지는 상황들이 나왔을 때, 100%까지 아니고 0.5%가 달성이 되면 99.5% 공격적인 그 포지션을 취해도 괜찮을 겁니다. 0.5%에 달성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해지는 상황일 때는, 그때는 공격적인 대응들을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공격적인 대응들을 해야 될 하면 좋은 구간들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들을.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을 것이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비트코인이 70K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필수 옵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FTX 채권자들에게 달러를 보상하는 그 기간들이 최소한의 11월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선되기 전에.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유동성 들어오는 기간도 그 뒤로 미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마세요. 금리가 인하를 하나 동결을 하나, 세력들은 이 금리 인하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게끔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거의 완전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레버리지 통해서 투자했던 자산들을 현금화를 더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건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형 패턴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들을 열어둬야 되고요. 그래서 70K가 돌파하고 FTX 11월 달 이 보상하는 11월 되기 전에 이게 발표가 돼야 되고요.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알트코인 재단들에서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매도 세력들도 기존에 예를 들어 월드코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알트코인들 이제 공매도했던 숏 물량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85%나 마이너스 95%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밑에 마이너스 95%까지 떨어뜨리려면 돈이 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숏을 한 번 더 모으자라고 생각을 해서 숏을 다시 한번 모으는 거죠. 그래서 숏을 정리를 하면서 정리되는 물량들로 선물 주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현물 주도가 아니고 선물 주도로 공매도 물량들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상승을 하는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좀 이제 충족이 되면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FTX 거래소에 예를 들어서 FTT 코인이 있어요. 거래소 토큰. 결국은 처음과 끝을 FTT 코인이 끝맺음을 할 것 같은데, FTT 코인이 60% 정도 유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FTX에서. 근데 이것들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물량들을 지금 매도하기에는 시장에 가격들이 많이 이제 받쳐주지 않을 건데, 이것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알트코인들을 뭔가 좀 이제 유동성 공급들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자발트 코인이 됐던 뭐 이제 뭐 선물이 됐던 이런 것들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서 이런 것들 물량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웨이브가 한번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거는요, 비트코인 무조건 70K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되게 힘들 겁니다. 저는 이 0.5%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0.5%가 실현되면요, 99.9% 확률로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확실해질 때 공격적으로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트론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시장을 믿지 않고 저스틴 선을 믿습니다. 근데 저스틴 선을 믿는데, 얼마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선 코인이 0.03달러까지 떨어지면 모두 다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저스틴 선이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지금 보여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선이 됐던 썬도그가 됐던 이런 애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스틴 선을 믿고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 코인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라고 볼게요. 앞으로 2주 동안 0.03달러 밑까지 안 떨어지고 진짜로 저스틴 선이 그 가격들을 지켜준다면 선에 대해서 한 파동 더 이제 기대들을 해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약간의 좀 이제 반등하는 코인들도 몇 가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불장과 반등, 불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 반등. 이 반등이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숏 포지션을 다시 모으는 걸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밑에까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금액들도 없으니까 숏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숏 포지션들 모아놨던 것들을 풀어버리면, 푼다는 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시장에 있는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공매수.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하는 과정에서 선물 주도 상승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러면은 더 추가적으로 마지막 완전 디테일하죠. 음펀비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음펀비. 음펀비가 아닌가, 양펀비인가요? 양펀비. 양펀비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물 가격이 이제 현물보다도 높은 건데 선물 주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펀비를 왜 주냐? 양펀비는 왜 주죠? 쇼 포지션한테 주는 거죠. 쇼 포지션.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건데, 아니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으니까 이거는 공매수 포지션들이 많은 거구나. 롱 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너네한테, 아니 이거 원래였으면은 선물이 현물보다 못 따라갔어야 되는데 선물이 더 높네. 그러니까 너네한테 우리가 페널티 줄게. 야 공매도 너네 숏들한테, 너네가 선물 가격들이 더 높잖아. 공매수가 많으니까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숏들한테 이제 너네 펀딩비 시간 될 때마다 돈 좀 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양펀비입니다. 양펀비. 그러면 양펀비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건 뭐냐면 선물 주도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 선물 주도 상승에서는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기대를 해볼 거는 뭐냐면 기존에 공매도 잡아놨던 물량들을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스퀴징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곧 이제 불장의 시작과 같은 반등보다는 그냥 이제 숏 포지션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스퀴징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쯤에는 좀 긍정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코멘트를 붙여드렸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불장, 이제 반등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숏을 다시 모으기 위한 한 번 정도, 한 파동 정도 쉬어가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숏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를 좀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수준이 너무 그냥 넘사예요.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거를 타선이 없는 게, 그나마 국내 코인들은 국내 홀더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가격들을 지켜주는 척 하는 것도 이게 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해외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막 20억 되고 50억 되고 300억짜리가 막 50억 되고 막 2000억짜리가 100억 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완전 그 스캠도 아닌데, 뭐 크립토 자체가 스캠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뭐 탄탄하고 막 기반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떨어지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떨어질 거 대비해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그냥 싹 다 물량들 비트코인 높은 가격일 때 싹 다 정리를 한 번에들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봤을 때도 결국에 얘네들은 비트가 7만 달러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 살아남기 힘들 거다. 이거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15,000달러, 2만 달러 그 밑에까지도 폭락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40분이라는 영상 시간을 좀 이제 들여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고, 여기서 뭐 단 한 채 이제 거짓도 없고 제가 뭐 일부러 반대로 하는 것도 없고, 리스크 관리는 사실 앞으로 이제 코인 시장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미국계 나스닥을 컨트롤하는 이제 미국계 세력들이 이제 시장에 크립토로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왜 괜히 이제 나스닥과 해외 선물에서 이제 살아남는 계좌들이 1% 미만인 게,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패턴들로 매일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차이나몬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착하게 좀 이제 패턴들을 좀 주긴 했거든요. 물론 펌핑도 화끈하고 덤핑도 화끈했지만, 근데 이제는 나스닥을 관리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리면서 배우는 게 코인파인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 정말 멀리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리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물리고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어요. 루나 코인처럼 말이죠. 루나 코인은 아마 앞으로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미래를 미리
경고하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BT도 솔라나도 다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제로들은 이제 리프코인 이제 항소하는지 벌금 그거 항소하는지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레버리지 낀 것들은 아마 시장의 가격들 하락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좀 브레이크가 좀 걸려가지고 이제 트론 덕분에 지금 시장이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트론 덕분에. 그래서 이제 저스틴 선이 어느 정도까지 견인을 해주고 버텨주냐에 따라서 이 폭락하는 기간이 조금은 연장이 되는 거다. 연장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폭락하기 전에 연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70% 현금화, 30% 자유롭게 이거 무조건 지키시고 올해 대선 되기 전까지 지키시고요. 대선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먼저 비트코인은 그러면 언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 무사할지 모르겠지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세력들이 시장을 떨구면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확실해졌을 때 그때 공격적인 포지션에도 충분합니다. 지금 굳이 뭐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시장이 더 회복을 할 것이니 대선되기 전이니까 돈을 더 풀어가지고 크립토로 들어올 것이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물러서시고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고요. 공격적인 확실한 시그널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하셔도 저희 패밀리 분들은 돈들 많이 버실 겁니다. 다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지고 베푸시면서 저 또한 베푸면서 저 일단 여기까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자 15,0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좀 시장 좀 잠잠해지면 한번 이벤트 같은 것들 뭐 이제 이용권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쿠폰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벤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 하니까 비트코인 15K가 떠오르는데요. 왜 그러죠? 너무 비관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하지 않는 이상.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